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재의 취재 데스크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석주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거대한 이재명 민주당에 맞서서 지금 범보수 진영, 특히 국민의힘 후보들이 서로 이합집산과 이전 투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드는 생각이 상대가 김정은이었다면, 야당의 후보가 김정은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투데이가 어제 하루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지율을 알 수 있게끔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전체적인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이제 범보수 진영과 중도 진영이 뭉치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꺾을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오는 겁니다. 우선 이제 어제 하루 아시아투데이가 긴급으로 이렇게 전체 2,000명 대상 국민을 대상으로 ARS 무선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8%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재규 PD 그 관련 기사 그래픽 좀 보여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8%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20%, 한덕수 후보 18%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문수 20, 한덕수 18, 그리고 이준석 후보 6, 그리고 황교안 무소속 후보가 2%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아직까지 희망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뭉치면 꺾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20 더하기 18 더하기 6 더하기 2를 하면은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면은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가 북한의 김정은이라면 이렇게 흩어져서 싸울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만큼 나라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한다면 뭉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세한 전체 대선 후보 지지도에 관련해서 정치부에서 국회에서 계속 지금 고생하고 있는 한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대희 기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0일 대선 후보 적합도 지지도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8% 나왔고요. 그리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20%,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가 18%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진보 진영 대 보수 진영 후보들을 이제 지지율 합산을 비교했을 때 이재명 후보는 48%대 보수 후보들의 이제 총 지지율 합산은 46%로 나옵니다. 김문수 20, 한덕수 18, 이준석 6, 황교안 2, 2%들을 합치면 46%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보수의 결집 시간은 여전히 남아있고 충분히 앞으로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뭉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뭉칠 수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아시아투데이가 의뢰를 했고요.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 9일 단 하루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6% 나왔고요.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 48, 김문수 후보 20, 한덕수 후보 18,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6, 황교안 무소속 후보 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밖에 후보 없으면 2%, 없음 2%, 잘 모름 1%로 집계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별 대선 후보 지지를 보면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지지율이 95% 나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금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양분이 돼갔고요. 김문수 45%, 한덕수 41%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당별 지지도는 민주당이 95%, 국민의힘 3%, 조국혁신당 77%, 개혁신당 12%, 진보당 기타 24% 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당이 어제 그 이재명 후보로 이제 단일 후보로 지지를 밝히면서요.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수층에서는 이제 황교안,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한덕수, 김문수 등 이 후보들의 연합이 된다면, 성사된다면 꽤 해볼 만한 수치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재명이는 이제 독주 현상이 그러니까 쉽게 이제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맨 먼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바로 당 대표가 됐는데, 그때서부터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완전히 독자적인 무대로 꾸려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권의 지지 성향을 이제 독점해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2년이 넘게 독점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제 이미 이재명의 지지율은 50%를 훌쩍 넘어서 네. 한 60%는 가야 될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보면. 네. 왜냐하면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랫동안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다는 것이고, 네. 그 정치적인 독점적 지위를 당헌 당규까지 완전히 뜯어 고치면서 양탄자를 깔아놨거든요. 예. 그리고 비명 횡세까지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 그 다음에 당 안에서까지 완전히 정말 독재 왕국을 구성했어요. 네. 구축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30%대가 머무르다가 간신히 50%에 육박했는데, 지금 이게 어제 거니까 지금 제일 따끈따끈하네요. 맞습니다. 그말로 김이 무럭무럭 나는 건데. 52에서 48%로 빠졌습니다. 주자가. 52에서 48이면 4%가 저는 작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 볼 때.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법 리스크가 이미 이제 해제가 됐는데도 빠졌잖아요. 네네. 여기에 더 큰 방점이 있다고 봐요.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해제가 됐는데도 이렇게 4%씩이나 빠졌다는 얘기는 인위적으로 지금 이제 사법 방탄 정도가 아니라 네. 아예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기존 시스템 가지고 방어를 했는데, 아예 지금 이제 방어가 필요 없고 아예 없애버리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심각성. 왜냐하면 사법부라고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치 시스템을 마지막에 지켜주는 보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없앤다는 얘기는 법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이가 정말 사법 리스크가 이건 실제화되는 거네, 정말 무서운 거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려서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흔들리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재명이가 12개 범죄 혐의가 맨날 소설 쓴다 했는데 소설이 아니라는 거. 예. 이거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잘만 여론 관리에 철저하고, 네. 그리고 단일 노선만 짚으면 지금 우리 제목에도 방송 제목에 나와 있듯이 충분히 꺾을 수 있는 그런 그 정치적인 공간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네, 네. 예,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네요. 예. 참 안타까운 건요.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마찬가지고요. 그게 뭐냐면 지뢰 지금 대선을 포기한 듯한 그런 움직임. 그리고 당권이나 이참에 당권을 차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대선은 치르지도 않았고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상대가 김정은이라면 이렇게 포기하고 당권 싸움에 이렇게 몰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어떻게 우리 문재인 정권 그 5년 세월에 어떻게 이것을 찾아온 정권인데 이것을 이렇게 내부 총질과 내부 싸움으로 뺏겨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정말 열불이 나가지고 네. 이민 가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은 게 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이에요. 네, 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좋은 점이 뭡니까? 지금 오늘날 같은 대한민국을 만들게 된 것이 온 국민이 잘 살아보겠다. 이거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잘 살아보겠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그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것도 있지만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뢰 때문에 잘 살아보겠다는 욕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문재인 정권 5년을 딱 봐보니까 이건 탄핵을 당하다 보니까 대책이 없어서 그냥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넘겨준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정권을 하는 거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뿌리 아예 흔들어 버려. 제일 큰 게, 무슨 대북 전단 보내는 거,
그 아예 법을 만들어서 금지시켜버리고요. 그 완전히 북한한테 김정은이 대변 소리나 듣고 앉아있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평양에 가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남측 대통령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흔드는 것이고, 시장경제는 말할 필요가 없죠. 이건 뭐 완전히 통계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우리 뭐 한대희 기자님도 뭐 북한에서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통계 조작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건 뭐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국민이 둘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면 국민을 둘로 쪼갠 게 지금 해방 이후 대한민국을 지탱은 정말 우리 한민족으로서 하나로 얼마나 뭉쳐왔냐고요. 잘 살겠다고. 이 원동력을 잘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가 하는 걸 보면 정책 노선 정책방을 보면 우클릭 흉내만 내는 것이고 안으로는 지금 문재인보다도 저 혹독한 그 우리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정책을 반민주주의화하고 이런 게 얼마나 노골적으로 보이냐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뼈아픈 경험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물론 우리가 저는 그래서 이 대목에서 흔히들 우리 그러잖아요. 옥동자를 날라면 진통이 따른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아이 뭐 안 싸우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국가나 민족이나 국민이나. 다만 차이점은 뭐냐. 저력은 싸우는데 싸웠을 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저는 진정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진짜 실력을 보여갖고 이 위기를 그야말로 기회로만 바꾸면 얼마든지 지금 이 지표가 나와 있잖아요. 네. 지금 아투에서 아주 좋은 여론조사 했는데 여기 나온 것만 보더라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갖고 싸우면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요. 네, 이제 다음 여론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도입니다. 정당 지지도 지난주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상승했고요. 꽤 큰 수치로 상승했고 민주당은 주저앉았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바로 어제 하루 동안 돌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전인 지금 현재 처음으로 발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제 5월 9일 하루 동안 여론조사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국민의힘 35%, 민주당 42%입니다. 국민의힘 35, 민주당 42%가 나왔습니다. 한대희 기자, 정치부 한대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네.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를 했고요. 지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2%로 나왔고 국민의힘은 35%입니다. 지난 더불어민주당이 42% 나왔는데요. 지난 조사 5월 4일부터 5일까지의 그 같은 여론조사 기간의 조사에 랑 비교를 했을 때 민주당은 7%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동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혁신당이랑 이제 조국혁신당은 1%, 3%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하락은 했지만 지금까지 42%의 지지율을 보이는 거는 지난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지지층 응집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지지를 35%의 지지를 보이고 있고요. 다른 타 언론사나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의 지지율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회복을 하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대선 후보 단일화를 이뤄낸다면 좀 더 지금보다 높은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옥희 차장님, 예. 지금 그 정당 지지도 지금 42, 35 지금 시청자 여러분 표에서 보고 계시다시피 지난주보다 상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주저앉았고 국민의힘은 상승했습니다. 지금 그런 추세가 이건 조금만 어떤 사건만 있으면 또 출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는요, 지금 이제 앞에 그 이재명이 빠지는 거하고 예. 당이 빠지는 거, 이제 우리가 흔히가 이제 싱크로나이즈, 예. 이제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보는데, 네네. 이게 언제 어차피 이제 개딸비 지지계층, 여기는 뭐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절대 안 빠져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럼 여기서 뭐 1, 2%, 2, 3%가 아니라 네. 이재명이는 4%, 정당은 7%가 빠졌거든요. 네. 이거는 지지층의 내부에 네. 지지층 내부에서 지지의 질이 저는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렇다 본다면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지지층은 중도층하고 무당층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과 무당층이 일종의
경고음을 보낸 것이다. 네. 그래서 여론의 이제 그 의미는 뭐냐? 우리가 방향성, 네. 그 추세성을 예측하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네, 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게 바로 어제 딱 그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변수들이 다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됐다고 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법 리스크라든가 우리 국민의 이 혼선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의 여론의 이제 그 지표, 그게 여론으로 이제 반영이 된 건데 저기서 우리 국민의힘은요 빠지지가 않았어요. 네. 3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올라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35%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을 굳히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금 빠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 하나의 이제 이 경고음이 벌어진 건데 저거는요 우리 중도층들이 이제 이재명에 대한 피로도 왜냐하면 이재명이 지금 하는 걸 보면은요 지금 대선 놀이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참 뭐 심지어 뭐 지금 장관 후보자들 10명씩 뽑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 그 김현종이를 보내가지고 지금 백악관하고 접촉선을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 5단체장도 만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외교관계에 관해서도 우리 이제 그 보수 우파 정부들에 대해서 어떤 본래의 노선이 이제 한미를 중시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중요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네. 여기에 관해서 야 이거 김치국을 마셔도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네. 이거 진정성이 있는 거야? 네. 아니 지금 대통령 된 거야? 함부로 그렇게 서둘지 말아라. 네. 국민을 얕잡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제 김정은이면 그렇게 하겠네 이런 말씀도 나왔는데 이게 민주당의 정체성이 과연 어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피로도 그다음에 신뢰도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이 정권을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 이런 중요 대목에서 중도층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네요. 네. 예. 이제 지금 현재 어제 밤새 후보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교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공표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여진이 가라앉지는 않고 있는데요. 단일화 후보 선호도에 대해서 한덕수냐 김문수냐 아시아투데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덕수는 48, 김문수는 46, 2%포인트 차로 한덕수가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2%포인트 차입니다. 이걸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수치는 저희가 별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버리면은 지금 그 역선택이 너무 세세요. 아주 세더라고요. 예, 역선택이 너무 세서 참 어이가 없는 게 호남 지역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좌파 진영에서 김문수 후보를 집중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 국민들을 다 돌려버리면 김문수 후보가 더 이게 높게 나오는데 별로 우리 국민의힘 그 후보를 결정하는 데서 의미 없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리고 무당층을 이제 한정해서 지금 830명입니까? 883명. 883명. 저희가 이제 아시아투데이가 2,001명을 돌려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밑에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선거 시기에 귀하는 어느 정당에게 투표를 했습니까? 라고 근데 이걸 보면요. 보통 어떤 여타 여론조사들이 귀하는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표기를 하라고 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또 이게 잘못 역선택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차장님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자기가 진보 진영인데 거기서 가짜로 표기를 그렇지, 하는 거예요. 가짜로 가짜로 자기가 이제 보수인 것처럼 표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맞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간파를 하고 알고 지난 선거에서 가장 최근 선거에서 귀하는 국민의힘을 지지했습니까? 안 그러면 뭐 민주당을 지지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 결과 단일화 후보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파를 조사를 해본 결과 김문수 후보가 46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48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차 범위 내입니다. 오차 범위 내고 2% 한덕수 후보가 앞섰지만은 큰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 46, 한덕수 후보 48%로 집계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파에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정재규 PD 4번 위에 좀 올려서 보여주십시오. 4번은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면요. 김문수 후보가 54가 나옵니다. 압도적이죠.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27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이 김문수 후보의 54는 역선택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려면은 4-1 내려보십시오. 4-1로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더하기 무당파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여론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앞서 4번은 정책표 4번 보이죠. 4번은 2,000명입니다. 표본이 2,000명이고 그 밑에 내려보면 4-1은 880명입니까? 네, 883명. 883명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대희 정치부 한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이번 조사는 10일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해서 한국여론평가연구소가 지난 9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88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이제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지지율 오차가 2.2%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데요. 883명으로 했을 때는 3.3%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금 48대 46인데요. 이 오차가 2%포인트밖에 안 나거든요. 솔직히 플러스 마이너스 3.3%포인트를 확장했을 때 6.6입니다. 그래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그 선호도가 거의 뭐 엇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과에 너무 평가는 보시는 분들이 평가를 하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단일화 후보 선호도에 대해서는요, 연령별로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2030, 40 세대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 후보가 60세, 70세 이상에서 앞서고 있고요. 50대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호도를 우리 봤을 때 역선택 방지를 위한 그런 이제 장치를 넣고 봤을 때는 한덕수나 김문수나 지금 엇비슷한 그런 이제 그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옥현 차장님, 이제 저런 지지율, 비슷한 저런 그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에 대해 비슷한 지지율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 판결이 끝난 이번에 처음 이제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예. 판결이 끝난.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야말로 혼돈의 세계로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국민에서도 전체적인 국민의 지도에서도 이 한덕수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의 차이가 상당히 났어요. 제 기억에 거의 대부분이 왜냐하면 저도 이제 계속 이걸 연구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거의 예외 없이 오차 범위를 확실하게 앞서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없었다고 봐요. 일반 국민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 그 경선이 끝나고 5월 3일 날 이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한덕수 후보와 이렇게 국민이냐 아니면은 우리 국민님의 그 경선 룰에 따른 여론조사에 따라서 나오는 것 중에 큰 주제가 뭐냐면 전혀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역선택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미 지난번에 그 과거에 그 이준석 당대표 할 때 그리고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할 때도 룰이 기본이 역선택은 방지하자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제도 이제 심야까지 해서 총 4번 협상을 했는데 전부 안 됐잖아요. 안 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분 협상하고 깨지고 30분 협상하고 깨지니까 아니 잘해봅시다 해놓고 그걸 뭘로 잘해보냐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진도가 안 나는 게 바로 이 역선택 조항이에요. 왜 그러냐? 눈으로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역선택을 놓아두면 한번 보여주시죠. 4번 보여주십시오. 전체 국민 2,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역선택이 방지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김문수 후보가 54가 나옵니다. 그 4-1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파. 그러니까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여론조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추려버리면 밑에 당신은 귀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면 이렇게 추려버리면은 46대 48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표본도 이게 883명으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2,001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는 엄청나게 역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민의힘 지지층 내지는 보수 정당의 후보를 뽑는 여론조사로서는 밑에 어떤 그 역선택이 방지된 저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이제 그야말로 여론조사잖아요. 그렇죠. 예비고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건 본고사 때
과연 이 역선택을 한 사람들이 네. 김문수 후보를 찍겠느냐. 이재명이 찍지.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역선택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 호남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앞서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저는 사실 김문수 후보가 사적으로는 제가 가까워요. 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뭐냐. 어제 아까도 말씀드리면 결정적으로 협상이 한치 앞도 못 내려가게 된 게 이 역선택 조항인데 지금 왜냐하면 이 법에서도 전에 그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전에 판례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역선택을 방지하고 대선 후보를 정했어요. 네. 예. 그리고 당 대표 선거에서도 항상 역선택을 방지했어요. 네. 역선택을 방지하니까 유승민 같은 경우 나온다다가 다 접잖아요. 네, 네, 네. 아, 유승민이도 바보냐고요. 역선택 들어가면 자기가 안 되는 거, 안 되더라도 너무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게 나오니까 네. 아예 포기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들어간 것은 내가 무슨 김문수를 지지한다, 한덕수를 지지한다 이런 걸 떠나서 관례와 네. 그리고 이번 경선에서도 지금 역선택을 방지했잖아요. 표로 직접 연결되는 여론을 그렇죠.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실제로 대선에서 경쟁력을 보려면 네. 역선택을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거기 가면 호남 사람들이, 아니, 우리 우파 후보를 찍냐고요. 민당 찍지. 그래서, 이거, 지금 어제 밤에도, 김재원 비서실장이 거기 협상단으로 들어갔잖아요. 네네. 야, 대선이니까 경선에서는 역선택을 방지하지만 대선을 해야 되니까 역선택 넣으면 안 돼. 일반 국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도 그렇고, 이번 경선도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대선에도 참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중잣대를 정해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진짜 우리 국민의힘에서 대선을 누구로 원하느냐? 이거는 반드시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간 상태에서의 여론이 저는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네, 네. 이제 이재명 후보의 사법 처리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보겠습니다. 정재규 PD, 관련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53%에 나왔습니다. 53%로 나왔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53%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 44%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사법부가 지금 사법부 역할을 못하는 거죠. 사법부는 삼권 분립이라는 게 이러저러하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엄정한 잣대로 어떤 시시비비를 가려 달라는 것이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법부가 존재 이유인데 사법부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지금 포기해버렸거든요. 포기해버렸고, 이재명 후보의 그런 어떤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서 스스로 어떤 자신들의 권위를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는 국민들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실제로 사법부, 법관들이, 판사들이 그런 어떤 신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달려 있다면 저렇게 하지 못할 것인데 그냥 이재명이라는 거대 권력 앞에 다 누워버렸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이 무너진 상태인데도 그런데도 이번 저희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에서도 저거 하나 남았어요. 그래도 6월 언제입니까? 6월 20 며칠이지? 6월 18일. 6월 18일이죠. 아마 저 때도 저걸 어떤 형태로라도 법을 바꿔가지고 재판을 받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53이었고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가 44였습니다. 한대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네,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 6.3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여론조사 응답자의 가반 이상은 서울 고등법원이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파기환송심 재판 수용 여론조사에서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6월 18일로 연기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받지 않아도 되나?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응답자의 53%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44%는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응답자의 53%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압도적으로 국민 여론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70세가 가장 높습니다. 69%에 달하는 국민이 이 후보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응답을 내놨고요. 60대에서 59%, 10대, 20대에서 59%, 30대에서 50%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40대에서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좀 높았는데 57%가 나왔습니다. 이후 50대가 54%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렇듯 뭐 지역별로도 볼 수 있고 정당별로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 결과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의 정말 과반수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 입장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재균 PD, 9번 좀 보여주십시오. 9번. 9번 그래픽 있지 않습니까? 서울고법의 파기환송 재판 연기가 공정한가 안 한가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사실 저게 말입니다. 파기환송 재판을 연기한 게 저것도 보면요. 공정한 결정이다가 47%나 나왔거든요. 공정하지 않은 결정이다가 48%가 나왔어요. 저게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저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국민들은 이 대선 국면에서 저걸 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진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완전히 지금 저는 재판부가 파기환송 재판을 연기를 해버리는 걸 저걸 보고 공정한 결정이다라고 한 사람이 47이나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매주로 뭘 써도 그걸 콩으로 매주를 써도 뭐를 하더라도 진영으로 갈려가지고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이 개딸들 옛날에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 대깨문들 네. 이런 사람들이 변함없이 강하게 지금 결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렇게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의식이 강하다. 그리고 여론이 자기네들한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완전히 이재명의 사당화. 그러니까 우인설법정도가 아니라 입법의 사유화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저도 뭐 인생 살 만큼 살았는데요. 입법의 사유화라는 말을 들어본 거는 제 기억에 생전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법치주의가 지금 우익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공정하다가 무려 거의 절반, 거의 숫자가 같다고 봐야 되냐. 47, 48. 이 얘기는 아까도 했지만 문재인이가 대깨문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을 반으로 쪼갰잖아요. 이재명은 지금 더 쪼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법을 갖다가 이 우인설법을 하고 입법을 사유하니까 국민들 반감이 얼마나 셉니까? 그걸 견뎌내려고 이제 여론전, 인민재판을 거예요. 이거 봐. 국민 절반이 옳다고 했잖아. 너희들 우파들들 공격하지 마. 딱 이 얘기예요. 이게 무지하게 무서운 위험은 대한민국이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흐른 겁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사법부는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사법부에다 물어보는데 사법부가 이미 저렇게 넘어가 버리고 국민들도 저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문제는 근데 여론은 왜 저런 여론이 나오느냐. 지금 저렇게 민주당이 무도한 행위를 벌여도 그것을 이제 대항하는 보수 정당이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싸움을 하면 제대로 정치 투쟁을 하면 또 국민들 여론이 돌아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런 호재가 민주당에 저런 호재가 나와도 지금 내부 싸움과 내부 총질에서 거의 지리멸렬하고 있으니까 저런 거에 굳어지는 겁니다. 그 그렇습니다. 상황이 굳어지는 겁니다. 지금 정재규 PD 11번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민주당이 지금 자진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무도한 행위지 않습니까? 어떻게 입법부가 또 하나의 삼권 분립의 또 하나의 정부 3부 요인 중에 한 사람인 대법원장을 저렇게 몰아세울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저거 보십시오. 저 그래픽을 잘 보이게 해주십시오. 정재규 PD.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숫자 가리지 말고 저희 얼굴은 빼도 됩니다.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이 47입니다.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는 게 48입니다. 제가 저 여론조사를 보면서 좌절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희망이 없구나. 어떻게 저런 민주당의 무도한 요구를 거의 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렇게 비슷하게 나오느냐. 그거는 국민의힘이 정치투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기자들 사이에서는 저런 거 어떻게 봅니까? 뭐 기자들은 굳이 이제 본인들의 의견을 내지는 않는데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언론도 저렇게 재갈을 물릴 수 있다. 뭐 사법부도 저렇게 하는데 뭐 언론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언론은 아무것도 아니죠. 언론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도 국민들이 저걸 문제 삼지 않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해도 우리 국민들 47%가 괜찮다고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저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아까 정재규 PD 10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파기환송 연기된 재판을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53%나 된다는 것은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일말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일말의 희망이 있고요. 차근차근 또 나머지 여론조사들 좀 보겠습니다. 이거 2-1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정책비 2-1번. 이재명 지지층의 지지 의향 변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생님의 지지 의사는 투표일까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93%죠. 바뀔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밖에 그러니까 개딸들은 어느 누구도 안 바꾸잖아요. 예. 저만큼 지금 아주 결집이 반드시 정권을 뺏어오겠다는 결기가 아주 충천하고 있어요.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지금 우파들은 지금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냐. 그리고 저렇게 93%나 되는 저런 층들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이제 사법부를 흔들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파기환송심 이거는 문제가 있다. 예, 이런 인식을 갖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된 그런 성향의 표시다. 그런 점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가 근본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매우 심각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키워온 게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네네. 이 뿌리가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이 심각성을 우리 국민이 알게 하려면 국민님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후보들이 이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뭐 오늘 내일까지 이제 11일 날 등록이 마감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일부로 뭐 막 코피 터지게 싸우고 12일부터는 저런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체제 전쟁에 좀 착수해라. 이런 강한 저는 지적을 하고 싶네요. 맞습니다. 상대가 김정은이라면 이렇게 싸울 수가 있겠는가. 자, 이게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2-2번 보여주십시오. 2-2번 보면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아직까지 지금 오늘 내일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확실하게 반대 얘기죠. 좀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죠. 네,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오늘 지금 전당원 투표를 이제 해야 되고요.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로 알려졌고요. 그러면 이제 내일 10시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물어봐야 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물어봐야 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비대위가 또 결정을 합니다. 비대위가 결정을 한 다음에 선관위에 넘깁니다. 그럼 선관위에서 최종 후보를 이 사람으로 하자, 뭐 한덕수든 김문수든 하자라고 최종 결정을 내리면 다시 비대위가 가져와서 그걸 발표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내일 오후 5시에 이제 선대위에서 최종 후보 확정을 하고 비대위가 발표하는 시기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치를 시청자 여러분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단일화가 무산될 때 기존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들은 지지 의향 변화가 있느냐 문항이 이런 걸 물었습니다. 만약에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될 경우 김문수 후보를 계속 지지할 거라고 지지할 생각이십니까? 안 그러면 지지를 철회할 생각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꽤 단단해요. 셉니다. 예. 단단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를 계속 지지할 생각 90%입니다. 철회할 생각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문수 후보가 본래 이제 보수를 갖다가 강보수, 뭐 중보수, 약보수 이렇게 나눈다면 예, 예. 김문수 후보는 누가 보더라도 강보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강보수가 똘똘 뭉치니까 네. 저렇게 높게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이 조사 또 결과도 보겠습니다. 지금 뭐 2-3번 보여주십시오. 범보수 지금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범보수 모든 진영이 다 연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이준석 지지층은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준석 지지층에게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찬반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아시아투데이 아투TV 이 자리에 이준석 후보가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저와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다 보셨죠. 그때 이준석 후보는 뭐 단일화 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지지자들도 그렇게 나오는군요. 반대한다 70%, 찬성한다 27%. 뭐 좀 현재로서는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네. 이준석 지지층과 국민의힘과의 단일화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그 당원들도 그렇고 네. 일반제 국민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준석에 대한 실망이 왜냐하면 우리 정당 사상 최연소 당 대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왜 그렇게 이제 싹 몰렸냐? 이거 뭐 그야말로 좀 이제 그냥 연령층을 기준으로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시니어들이 이제 당 대표로니까 달라지는 게 없다. 네. 그러니까 그 구태의연한 정치 문화의 이 피로도가 이준석 지지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새 정치를 기대했는데 왜냐하면 새 피니까. 네. 근데 보니까 정치하는 거 보니까 옛날 정치랑 똑같아. 그때 그 실망. 나경원 후보랑 이렇게 그렇죠. 맞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그 반성이 뭐였냐. 야, 나이 보고 당 대표를 찍으면 안 되겠다. 네, 네, 네. 그게 아주 강한 교훈적 효과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저렇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뭐 사람이라는 게 뭐 좋아하다가 싫어할 수도 있고 싫어하다가 좋아할 수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을 악마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이 말하는 그 수위와 내용을 보면 야, 이게 이준석이가 이게 새정치 하려고 했던 사람 맞아? 야, 이 사람이 우리 보수였던 사람이 맞아?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야? 이런 실망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는 뭐 어쩌는지 저런 해도 내가 그냥 계속 찍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거의 뭐 아까 7% 나왔잖아요. 네. 바뀌겠다는. 93%가 그대로 가는데 이준석이는 벌써 70%가 반대잖아요. 반대하죠. 이게 그 반면 교사, 네. 피로도, 실망감의 반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단일화 찬반. 예, 그리고 예. 그 당시 이준석 후보를 밀어 올린 게 또 조중동 등 그렇죠. 기존의 예. 레거시 미디어들이에요. 조선일보가 제가 항상 조선일보가 사고 많이 쳐요. 예, 앞장서. 이준석이 올려놨지, 한동훈이 올려놨지, 예. 항상 조선일보, 이 박근혜 탄핵도 조선일보가 올려놓고, 지금 윤석열 탄핵도 조선일보가 올리다가 중간에 뭐 구독 다 철회고 난리치니까 살짝 바꿨잖아요. 네네. 당시에 조중동이 가장 앞장서서 이준석 후보를 이렇게 띄웠습니다. 그래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언론은 뭐 책임을 안 집니다. 항상 보면요. 그리고 이제 2-5 보여주십시오. 대선에 이건 이제 이 여론조사가 지금 이제 어제 나온 거라서 어쩌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올해 대선 상황이라는 게 오늘 아침 새벽에 지금 이게 또 뭐 후보가 갑자기 바뀌었죠.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언론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기자들이, 정치부 기자들이 이게 밤잠 안 자고 해도 이게 뭐 밤에 갑자기 무슨 뭐 바꿔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한덕수 이건 뭐 어제 상황이니까 대선 불출마를 할지 지금 현재 후보로 결정이 됐으니까 어쨌든 한덕수 지지층이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후보를 철회하거나 안 그러면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어디로 갈까를 물어본 겁니다. 한덕수 지지층이 어디로 갈까를 물어봤는데 그냥 시청자 여러분 재미삼아 한번 보십시오. 김문수 후보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도 55밖에 안 넘어갑니다. 그래도 없다고 하는 사람도 꽤 있는 25가 없다.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2-6을 보겠습니다. 황교안 지지층들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가 지금 아까 의미 있는 득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2%였습니다. 2% 황교안 후보가 지금 무소속 후보인데 2% 정도 얻었습니다. 황교안 지지층이 이제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찬반을 물어보니까 역시 찬성한다가 거의 뭐 70% 육박했네요. 그러니까 만약 황교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한다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한다가 69입니다. 의미가 있는 지지율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아까도 보셨지만 지금 민주당 42, 국민의힘 35,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5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수치가 민주당 가라앉았고 국민의힘은 이게 35인데 후보만 단일화돼서 이렇게 전력으로 다음 주에 싸운다면 저건 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민주당은 지금 무려 7%나 빠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예, 7%나 빠졌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거를 이제 지역별로 나눠 보니까 네. 지금 뭐냐면은 이 충청도에서 네. 예, 충청도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많이 나왔어요. 42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전국적인 평균이 35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충청도에서 42가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어느 선거든지 충청도 캐스팅 보트라고 하잖아요. 중요하죠. 이게 지금 불과 3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네. 충청도에서 전국 평균보다도 7%가 많이 나왔다. 이거는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네. 너희들이 잘만 싸워. 네. 내가 밀어줄 수 있어.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도 우리 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지금부터 게임 시작이다. 왜냐면 우리는 아직 선수가 아직 안 정해졌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예, 지금 뭐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선수가 한 사람을 딱 해서 일사불란하게 그 후보를 중심으로 아니 뭐 싸운 게 이게 언제적 얘기야? 이렇게 잊혀질 정도로 가열차게 싸우면 네. 오히려 시너지 효과는 2배, 3배가 날 수 있다. 두 분이 이제 예. 김문수, 한덕수 두 분이 같이 전국 유세를 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예. 언제 우리가 싸웠어.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상대가 김정은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싸울 수가 있겠는가. 그 이재명이 집권하는 그런 암울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 정당 지지도가 저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이번 주부터 잘하면 다음 주부터 잘하면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정당 지지도를 보면서 조금 희망을 가집니다. 지난주는 사실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맞아요. 예, 우리 그때 놀랬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신문들을 쭉 보니까 아시아투데이가 그 사설을 아주 잘 실었더라고요. 예. 역할을 구하면 될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도 예를 들어서 당권도 맡길 수 있고 아니 뭐 대통령이 당은 대표가 될 수 없으니까 네. 당도 맡길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에 공동정부처럼 운영할 수 있게 많은 그 내치를 또 맡길 수도 있고 여러 역할이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누가 뭐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대로 본인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원과 국민이 정해주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승복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아시아투데이 사설도 실었고 그리고 나서 조선일보 사설도 좀 나왔더라고요. 역할을 부여해서 둘이서 같이 나가자 딱 했는데 그대로만 나가면 그래도 우리 보수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DJ 때하고 노무현 때하고 문재인 때 세 번 빼놓고는 이 나라 만든 저력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실력을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정책 정당으로서의 실력은 우리 국민들이 인정할 거 아니에요. 싸우면 제대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동정부 이런 마인드로 그러니까 97년 대선의 어떤 전례, 그러니까 DJP 연합 있지 않습니까?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 때 이제 김대중 후보가 단독으로 집권이 안 되니까 JP와 연합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번에도 두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또 영호남 아니겠습니까? 두 후보가 한쪽은 영남, 한쪽은 호남이고 두 후보가 연립을 해서 권력을 분점한다는 그런 약속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권력을 분점해서 서로 간에 특장이 있거든요. 전체 상대가 김정은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싸울 수 있겠는가? 이런 어떤 대의명분 아래 단합을 해서 다음 주부터 열심히 잘 싸우면은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정당 지지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보고 이제 4번 보겠습니다. 4번 정재규 PD 보십시오. 이게 이제 역선택이 방지 안 된 겁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게 2001명을 전체 다 돌린 거거든요.
김문수 후보 54가 나왔습니다. 4-1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역선택이 방지가 된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파로 해보니까 한덕수 후보가 48이 나오고 김문수 후보가 46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로 딱 앞에 것과 뒤에 걸 보여주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54, 27 나오는 건 이건 역선택이 방지가 안 된 겁니다. 전체 유권자를 돌려보니까 그렇고 밑에는 이제 모집단이 880명이 이 모집단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더하기 무당파만 해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번 두 후보를 결정하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 참고적으로요, 그 성향별로, 정치 성향별로 네네. 우리 이제 그 아투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요, 국민의 지지층에서만 본다면 김문수가 44, 한덕수가 52예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이 네. 아니고 네, 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8%가 한덕수가 높은 것이고, 그리고 무당층을 별도로 떼고 보면은 무당층에서 김문수가 54 높아요. 네. 한덕수가 30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 무당층은 가변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네, 네. 이런 걸 의미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치 성향별로 보니까 보수층에서는 김문수가 46, 한덕수가 51입니다. 네, 네. 한덕수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한덕수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에서 보면 아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곧 보수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우리 이제 그 이제 집토끼, 예, 집토끼 측에서는 한덕수 지지하는 표가 지지율이 상당히 높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예, 예. 정재규 표도 5-1 한번 보여주십시오. 5-1 지금 이제 단일화가 무산될 때 김문수가 승리할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파에게 물어보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본 사람이 52입니다. 이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파 대상으로 한 겁니다. 바로 뒤에 6-1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덕수 승리 가능성. 그러니까 단일화가 무산됐을 때 한덕수가 후보가 됐을 때 단 한덕수가 승리할 가능성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파에 물어보니까 가능성이 있다 6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보다 약간 높죠. 예. 아까 김문수 후보는 52였지 않습니까? 한덕수로 단일화될 때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덕수로 단일화될 때 저 역선택이 방지된 그렇죠. 답변입니다. 한덕수로 단일화될 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여론이 65, 그리고 김문수로 단일화될 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52입니다. 52입니다. 13% 차이가 나네요. 네, 네, 그럼 네. 많이 차이 나는 거죠. 네, 네, 예. 네,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다. 네, 네. 예, 그래서 3주 동안에 뒤 없자 네. 하고 싸우면 돼. 예, 네, 네. 예. 그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예. 8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국면이 바로 저런 겁니다. 어제 밤에 긴급 밤에 새벽에 후보를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후보를 바꿔버렸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후보들과 관계없이 이 전대 결과와 관계없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단일화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공감도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공감하지 않는다가 65%입니다. 이 전 국민 2,002명이 대답한 겁니다. 공감하지 않는다. 밑에 8-1 보여주십시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파에게 물어봤는데도 공감하지 않는다가 45%입니다. 45%입니다. 전체 국민한테 물어보니까 위에 8은 보여주십시오. 8번. 전체 국민한테 물어보니까 공감하지 않는다가 65%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파에게 물어봐도 공감하지 않는다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높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단일화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현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린 요 로드맵, 네. 로드맵대로 움직였잖아요. 네. 그런데 저렇게 지금 반대 공감하지 않는다가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냥 로드맵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싼 거는 물러나라. 싼 거는 예, 물러나라. 싼 거는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요런 여론이 있으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나도 공감 못해.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후보가 교체돼서 한덕수 후보가 등록이 된다. 나는 인정 못해. 그래서 지금 소송을 제기했다. 네. 이런 보도까지 나오거든요. 네, 네. 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이제 불만을 등에 업고 김문수 후보가 또 법적인 투쟁을 또 나선 것이죠. 그 다음에 정재규 표 9번 보여주십시오. 서울고법에
파기환송 재판 연기 공정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민은 이미 사법부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포기했고 그리고 진영에 따라서 정의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뭐 공정한 건 사라지고 그냥 저건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무조건 저게 잘된 결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47%나 공정하다고 믿어요. 네네. 정말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네. 예. 저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강한 결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원 안에도 이 좌파 판사들의 모임인 이 전국법관 대표 회의가 있잖아요. 예. 이 법관 회의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똑같은 논리로 민주당식 논리하고 똑같이 왜 조의대는 저렇게 빠르게 파기환송을 했느냐? 너는 공정한 재판을 안 했어. 네. 그리고 규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저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론을 보면 지금 법 쪽에 있는 인사들, 법 쪽의 인사들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 일반 국민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저 얘기는 개딸들의 그 지지율이야. 그래서 지지율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법관 회의까지 열려서 그야말로 사법을 정차로 완전히 내모는 것이죠. 체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그래도 사법부란 말입니다. 예. 사법부인데 사법부가 이미 저렇게 돼버리면은 저건 저렇게 됐으면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정치 투쟁을 벌여서 왜냐하면 잘 싸우면은 국민들이 또 여론이 돌아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 싸움에 지금 저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방송이 꼭 이러지 않아도 우리 국민 더 얼마나 국민 여러분들이 밤잠 자지 못하고 안타까워 하실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 국민 여러분들의 그 나라 걱정하는 거에 저희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상황을 바꿔볼까 앞으로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런 것만 보더라도 이번 선거가 근본적으로 체제 전쟁이에요. 네. 사법부를 좌파 판사들의 사법부를 저렇게 흔들어대고 있으니 네. 그리고 일반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저런 그 지지를 보내고 있으니 그야말로 체제 위기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할 것이냐, 반국가 세력의 집권을 도울 것이냐 이런 이 프레임 하에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대국민 여론전을 지금 본격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우리 최근 정치부 기자들은 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 상황을 바꿔버리고 또 한밤중에 상황을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이제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열심히 취재해서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대희 기자, 지금 오늘 내일 급하게 지금 이제 내일까지 후보 등록 마감이지 않습니까? 네, 대략 스케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김문수 후보가 만일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3억 원의 기탁금을 이제 내야 됩니다. 네.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당이 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직 후보자 이제 추천서에 이제 당직이 찍힌 이제 그 추천서를 이제 선관에 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가겠죠. 한덕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두 후보 모두 그렇게 가고요. 일단 지금 국민의힘은 전당원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10시에 이제 전국위원회에 그 투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물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비대위가 회의를 합니다. 비대위가 회의를 해서 그걸 이제 선관위에 넘기고 선관위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고 다시 비대위에 넘깁니다. 그럼 비대위가 내일 오후 5시 이 경에 최종 후보를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런 절차대로 이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 5시. 네. 일요일 오후 5시에 11일 오후 5시죠. 11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네, 확정이 결정이 됩니다. 됩니다. 시청자는 원래 우리 아투 여론조사는 정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원래 내일 발표하게 돼 있는 건데 이 스케줄을 보고 하루 당겼습니다. 당겨가지고 진행하는 건데 내일 5시에 최종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돼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좋은 선택이 있기를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제발 좀 우리 국민들과 나라를 생각해서 좋은 결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대선 한 달도 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이재명과의 막바지 결승전에서 잘 싸워주길 바랍니다. 바라고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의 염원을 모아서 바라겠습니다. 아시아 투데이는 국민 여러분들의 염원과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재 취재 데스크 오늘 이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